여러분 4월 8일에 미국 재무부가 조용히 발표한 시행 세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 세칙 하나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성 자산시장 전체가 앞으로 3년 동안 거대한 유동성 펌프 위에서 올라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테더라는 회사 하나가 아랍에미리트나 독일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4월 8일에 시행된 지니어스 액트가 왜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 펌프를 가동시켰는지,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5가지 흐름을 차례로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지, 두 번째, 월가에서 나온 충격적인 전망과 그 안에 숨은 단기국채 부족 시나리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왜 시장 전체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지, 네 번째, 한국교보생명까지 이 흐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봐야 되는지까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 1달러 가치와 똑같은 디지털 자산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USDT의 테더, USDC의 서클이 있죠. 테더의 시가총액이 약 1860억 달러, 서클이 약 7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 단기 국채에 들어가 있죠. 규모로 치면 1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테더 한 회사가 단독으로 아랍이나 독일보다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죠.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18번째로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코인 시장의 작은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미국 재정의 한 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월 8일 미국 재무부가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의 시행 세칙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무조건 1대1로 준비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준비금은 현금이나 93일 이하 단기 미국 국채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단기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시장 자율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된 매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스탠다드 차티드라는 영국계 글로벌 은행 아시죠? 월가에서는 매크로 분석으로 영향력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이 스탠다드 차티드가 2월 달에 충격적인 전망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총이 2028년도에 2조 달러까지 갈 거라는 전망인데요. 지금 시총이 약 2600억 달러니까 앞으로 3년 만에 거의 8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총이 2조 달러까지 가면 시장이 사야 될 단기 국채의 신규 수요가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연준이 매수할 단기 국채 예상치까지 더하면 2028년도까지 단기 국채 신규 수요가 무려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죠. 근데 미국 재무부가 신규로 발행할 단기 국채 예상치는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수요가 맞지 않죠? 수요는 2조 2천억 달러인데 공급이 1조 3천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건 9천억 달러만큼 단기 국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사야 될 단기 국채는 천문학적으로 부족한데 사고 싶은 자금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단기 국채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그만큼 수익률은 내려가겠죠. 이게 모든 자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돈을 굴리는 가장 흔하고 안전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줄여서 MMF라고 하죠. 지금 이 MMF 상품의 시장 규모가 약 7조 8천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이죠.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미국 GDP의 25%를 넘는 규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MMF가 굴리는 돈이 어디에 들어간지 알고 계시나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MMF는 단기채를 담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 단기채나 기업 어음 등을 사서 굴리는 펀드가 MMF죠. 즉 MMF의 수익률은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단기채들의 이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MMF는 단기채에 투자해서 나오는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단기채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MMF가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단기채가 하락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떼고 나면 은행 예금보다도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사실상 MMF는 단기국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4.5% 이자를 받다가 갑자기 3%밖에 지급을 못 받는 겁니다. 수익률이 무려 33%나 감소한 거죠. 그럼 미국인들이 여전히 손해를 감수하고 7조 8천억 달러를 MMF에 넣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건 자산시장 불변의 진리인데요. 단기채 금리가 낮아지면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이나 금리가 더 높은 장기 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엄청난 돈들이 주식으로 혹은 회사채로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겠죠. 즉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를 사는 그 행위 자체가 자산시장의 거대한 유동성을 펌프질해주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그 펌프 스위치를 법으로 켜준 셈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디지털 달러가 아닌데요. USDT가 1달러 발행이 되면 테더가 그 1달러를 받아서 단기 국채를 삽니다. 그럼 단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원래 단기 국채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 자금이 회사채로 그리고 주식으로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스테이블코인 1달러가 들어오면 시장에 디지털 달러 1달러만 생기는 게 아니죠. 안전자산에 묶여 있었던 기존 자금까지 같이 풀려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걸 유동성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아니라 사실상 2달러, 3달러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환경이 과거 어느 시점이랑 가장 비슷한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2020년도 4월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인 2023년도 하반기에서 2024년도로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 6월 바이든 정부 당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재무부는 고갈된 현금을 채우기 위해서 단기간에 약 1조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쏟아냈습니다. 거진 1년 동안 단기 국채를 쏟아냈고 이는 주식과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졌죠. 근데 이번 지니어스 법안은 조금 다릅니다. 23년도에는 정부가 헤지펀드와 서로 협조를 해서 단기채를 발행하고 단기채를 매입해줬다면 이번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단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법으로 단기 국채만 사도록 강제된 거대한 매수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매수자는 지니어스 액트에 묶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될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새 연준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케빈 러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연준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연준의 대차지표를 축소하고 자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자동으로 대신해주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연준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시장은 알아서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 당장 주식 코인이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 AI를 중심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들까지 이 두 자산군이 앞으로 3년 동안 거대한 유동성 펌프에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4월 8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지니어스 액트 시행 세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단기 국채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구조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미 테더와 서클이 합쳐서 미국 단기 국채 1,3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테더 한 회사가 아랍이나 독일보다 더 많은 국채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2028년도까지 단기 국채 부족분이 9천억 달러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기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누르고 결국 7조 8천억 달러 규모의 MMF 자금이 위험 자산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흐름은 연준이 손 안 대도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케빈 러시 체제가 들어서면 연준은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시장이 알아서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됩니다. 20년도 팬데믹 직후 비트코인이 5배 뛰었던 그 환경과 23년도 바이든 정부 당시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 단기채를 발행해서 헤지펀드가 매입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했었던 그 환경과 매우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짜 답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건데요. 물론 무작정 100% 자산을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비중을 만들어 가시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건 모든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근데 이런 거대한 유동성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 시점에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유동성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 시점에 시장에서 우리가 아예 빠져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손실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항상 답을 미리 알려주죠. 4월 8일 지니어스 액트 시행 세칙은 그 답 중에 하나였죠.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 한 장의 답안지가 앞으로 3년간 자산시장의 풍경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3년 뒤 강세장 출발점에서 자리 잡았던 투자자와 그 흐름을 놓친 투자자들의 결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포슈경제 채널이었습니다.